네,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은 미국 뉴욕 증시부터 확인하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해외하고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맨날 들려오는 소식은 미국 뉴욕 증시는 신고가 행진 랠리 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만 우리 코스피는 거꾸로 가고 있죠. 근데 반면에 또 코스닥은 현재 3년 2개월여 만에 또 최고치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뒤에 이면적인 현상이 다르니까 더 헷갈리실 수도 있겠죠. 이를 두고 이제 탈동조화 이런 표현들, 디커플링이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 자, 지금처럼 이 시점에서 평이하고 뻔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색다른 정말로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뵙습니다. 또 산뜻하게 네. 시장은 답답하긴 합니다만 좀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풀어볼까요? 먼저 탈동조화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긋지긋하시죠? 다우지수는 7일째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거 자료 보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지수 올라가면 우리 시장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 많이 벌어졌어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장 두껍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국물이고요. 가장 두껍게 흐린색으로 표시된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랑 우리가 크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는 아예 엔화 약세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수는 코스피다라고 글로벌 IB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과 비교를 하지 말고 미국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미국이랑 비교를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더딘 흐름을 1월 달에 보였고 2월 달에 잠시 좀 메꿨으나 크게 뚫어 올리지 못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미증시와 스프레드가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답답하시죠? 1월 달에 이런 현상이 나왔던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우선 차익거래 잔고가 매우 높았죠. 순차익거래 잔고가 6조 원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잔고가 2월 초에 한 3조 8천억까지 감소했고요. 최근에 그 수치가 한 5조 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무리하게 쌓였던 부분이 풀린 거죠. 근데 오늘 만기일입니다. 전 오늘 만기일 긍정적으로 쳐다봅니다만,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 주체들이 만기일 지나고 나서 보자 라고 밀어놨을 케이스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통상적으로 스프레드 벌어지면은 이 표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PER 스프레드, 그러니까 전 세계 PER하고 한국물하고 한 30%대 스프레드 벌어지면 반등 나오더라. 요거 보여드렸던 게 제가 2월 초였습니다. 2월 첫 거래일 정도 제가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그 이후에 시장 어떻게 됐나요? 반등 나왔었죠. 지금 반등 나왔던 스프레드가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게 꺾일 자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월 시장에서 또 약했던 요인 보게 되면은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N입니다. N이 작년 연말서부터 해서 랠리를 보였죠. N 약세에 대해서 아주 강한 랠리를 보였는데 2월 달 들어서면서 N에서 이상이 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너무 빠르다라는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 조정세를 좀 겪었고요. 그 이후에 2월 시장 우리 코스피 어땠습니까? 반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월 들어서 모양이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또 추가 약세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쳐다보죠. 100엔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100엔 뚫어 올린다는 분도 꽤 있고요. 그러면 100엔 정도 가면은 대충 높은 자리라는 거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96엔대에서 어제 마무리를 졌더라고요. 96.07엔에서 마무리를 졌던데, 96엔이나 100엔이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고점 영역대에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1월 달에
뭐 80엔대에서 70엔 80엔 밑에서 90엔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는 1월 달에 심각한 디커플링이 나왔던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똑같은 디플레이션 상황 디커플링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1월 달에 또 약했던 요인이 또 있죠. 지긋지긋했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뭐 고질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실험 위협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그리고 2월에 우리가 구정 연휴를 끝내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장에 딱 나오니까, 새해 선물로 핵실험이라는 걸 줘버렸죠. 그러면서 이거 원달러 환율이랑 같이 보시죠. 1월 달에 핵실험 얘기가 나오고 나서 상당 부분 원달러는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핵실험을 실시하고 나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원달러가 밑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죠. 리스크를 해소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2월 달에 반등장이 나왔고요. 지금 3월, 정전협정을 뭐 백지화하니 뭐하니 뭐 무서운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가 다시 한번 윗방향 쪽으로 올라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은 연말까지 얼마나 강한 원달러 하락을 우리가 구경했습니까? 이 기조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그 매수물들이 처분될 수 있는 타이밍을 제공했던 게 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진입했던 그 환율 방향과 환율 가격대와 그렇게 큰 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떨어낸다는 거는 우리 원달러가 뭐 한 1200원 정도 다시 갈 거라고 보는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환율이라는 게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좀 올라붙었다 다시 빠지는 그림을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면 지금 단계에서 두껍게 던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원달러 반등과도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 리저브 빌런이 21일까지입니다. 불안한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만 북한 이슈가 시장을 부러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1월 달과의 디커플링 상황과는 다소 좀 다르다. 강세론을 접을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따로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 결국에는 동조화는 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의 문제이고 그 시점을 자꾸 늦추는 것이 엔화의 약세라든지 대북 리스크라든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들이고 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한이 참 많은 네. 국가 아닙니까?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에도 한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한은 풀어야 되는데 네. 얼마나 한을 노골적으로 세게 푸시려고 이 시장이 이렇게 답답한지 뭐 답답함이야 풀릴 거고 하지만 또 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또 강세고 종목들은 일부 신고가를 내는 종목도 있고 나쁜 시장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체 시장도 다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시만길이라고 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사실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이 산수만 좀 잘하면은 내용이 좀 잘 나오죠. 만기 때는 하나가 없어지니까 네. 하나가 채워질 거고 그 하나가 채워지는 것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이걸 보면 되는데 오늘 만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산수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료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만기까지 누가 그렇게 열심히 샀느냐라는 부분 가장 흐린 뭐 핑크색 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단연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만기까지 배당락까지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어요. 그렇게 쌓였던 매수물들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유출될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12월 만기에서 2월 만기까지 일부 떠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2월 만기 이후입니다. 2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입량과 국가지방계정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차익거래 시장에서 쏙 사라져 버렸죠. 빈자리를 금융투자계정, 뭐 과거 증권계정입니다. 증권계정에서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매수를 쌓았다라는 거죠. 스프레드가를 통해서 산수를 하시면은 오늘 만기일이 편합니다. 지금 이론 스프레드가 1.6p입니다. 어제 스프레드 종가가 1.9p입니다. 이론 스프레드가 대비해서 한 20% 이상 아웃퍼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스프레드가가 이렇게 유리하면 롤오버 덱이
아주 좋은 환경이다라는 정도는 다들 아실 거고, 지표로 실제로 그랬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죠. 3월물과 6월물의 미결제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물이 이제까지 봤을 때 미결제 피크치가 12만 5천 계약이었습니다. 12만 계약에서 12만 5천 계약 정도가 미결제 피크였어요. 근데 지금 7만 6천 계약으로 다소 감소돼 있죠. 감소되는 미결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6월물의 미결제 속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9만 2천 계약까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3월 피크치가 12만 5천 계약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75%가량 이미 롤오버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동결시킨다라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동결되더라도 4월, 5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론 스프레드가는 더 떨어집니다. 실제 스프레드는 훨씬 더 고평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6월물 거래로 넘어갔을 때 환경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기일을 앞두고 투자를 미루는 주체들 때문에 다소 디커플링 정도가 벌어졌다라고 봅니다만 오늘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워낙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속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못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다우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벌어진 디커플링 정도는 채워질 것이고 오늘 만기일은 긍정적인 영향, 오히려 매도 폭탄보다는 오히려 매수물들을 기다려도 좋을 법한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긍정적인 시황이 예상됩니다. 네. 자, 3월물 선물이 262, 6월물 선물은 264. 그러니까 이 제일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이 1.9. 주식을 보유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이것을 알고 있고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 이거보다는 보유해서 롤오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거고 만기 이후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됩니다. 자, 종목 얘기 쫙 압축해 가지고 한번 가보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짧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예찬론자였죠. 삼성전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삼성전자만 얘기하니까 답답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낫죠. 세컨 티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사랑하는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어요. LG전자도 최근에 각도 괜찮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저점 대비 괜찮네요. 세컨 티어까지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IT가 호조를 띠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보이죠. 개별 종목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SBS 미디어홀딩스 말씀드리고 나서 20% 이상 올랐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고요.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입니다. KG 이니시스 전자결제주 중에서는 가장 싼 밸류에이션이고요. 스토리가 있어 보입니다. STS 반도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은 있고요. 어제 늦게 나온 실적 부분만 오늘 시장에서 확인하신다면 오늘 장중에 한번 쳐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랫방향이면은 잠시 밀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롯데 하이마트 기저효과 있고요. 롯데로 인해서 감소되는 이자 비용만 연 300억입니다. 상당히 우호적으로 계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색다른 투자 전략. 오늘 개장 전 8시에 처음으로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포문이라 그러니까 또 대북 생각이 나는데.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에어팀의 장영혁 팀장이 또 오전부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